안녕하세요, 왕가든입니다. 오늘은 가을 정원에 딱 어울리는 아름다운 가을 단풍과 야생화들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가을에 고객님들이 단풍 구경하러 멀리 나가시는데 우리 집의 정원을 한번 가을 분위기 물씬 나게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의 테마를 정했습니다. 가을 단풍과 야생화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품종은 컴팩트 화살나무입니다. 컴팩트 화살나무는 세계 3대 단풍이라고 할 정도로 유명한 화살나무의 일종인데, 그 중에서도 컴팩트하게 크기 때문에 훨씬 더 인기가 있는 품종이고, 가격도 일반 화살나무에 비해서는 약간 비싼 품종입니다. 이 화살나무 특징은 봄에 새잎이 나올 때 나물로도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가을에는 이렇게 단풍이 정말 예쁘게 들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붓게 물들 건데, 이 단풍 때문에 세계 3대 단풍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생 울타리용으로 쓰기도 하고 포인트 조경수로도 쓰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컴팩트 화살나무 같은 경우는 정원에서 양지 바른 곳에 식재를 해주시면 좋고, 항상 물 빠짐이 잘 되는 곳에 식재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컴팩트 화살나무로 가을의 정원, 가을의 느낌을 물씬 느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컴팩트 화살나무였습니다. 잠시 주문 안내 드리겠습니다. 상품 주문은 문자와 W농원 쇼핑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를 통해 주문 가능합니다. W농원 쇼핑몰 회원 가입 후 주문 시 모든 상품이 10% 할인되며 최우선 발송으로 접수됩니다. 더보기란과 댓글란에 회원 가입 링크 있으니 많은 사용 부탁드립니다. 문자 주문은 문자로만 주문이 가능하며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답변 드립니다. 원하시는 상품, 수량, 그리고 받으시는 분 성함, 주소, 연락처를 알려주세요. 문자 주문은 전날 입금순 기준으로 쇼핑몰 주문권 발송 이후 순차 발송됩니다. 발송 예약은 가능하나 도착일 예약은 택배사 시스템상 불가합니다. 이번에 소개할 상품은 단풍철쭉입니다. 단풍철쭉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꽃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이 돼요. 꽃 모양이 전체적으로 빨갛게 물드는 꽃이 있고, 흰색과 빨간색이 섞여서 있는 품종이 있는데, 이 품종의 단풍철쭉은 베니사라사라는 품종으로 꽃이 처음부터 끝까지 빨간색의 품종입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에게도 훨씬 더 인기가 좋은 품종이고, 단풍 같은 경우는 가을에 이렇게 들지만 봄에는 꽃이 펴요. 꽃이 피는 개화 시기는 4월에서 5월 정도 피고, 이 나무 크기 같은 경우는 한 1m 50 정도 이렇게 크는 품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m 50 정도 커서 폭은 한 1m 50에서 2m까지 이렇게 폭이 벌어지면서 애목대로 키우면 정말 멋있는 품종이기도 합니다. 키우실 때는 식재 위치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식재하실 때는 양지에 식재하시는 게 좋고요. 배수가 잘 되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 식재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서 병해충에도 강하고 내한성도 강해서 전국어지나 노지활동도 가능한, 봄에는 방울철쭉이라고 부르고 가을에는 단풍철쭉이라고도 부르는 베니사라사 단풍철쭉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아스타입니다. 아스타는 정말 가을꽃의 대명사처럼도 요즘 유명해져 버렸죠. 그래서 굉장히 유명세를 타고 있는 꽃인데, 월동은 어차피 잘 되는 꽃이니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지금 저희는 4가지 품종이 있습니다. 흰색, 보라색, 베이비 핑크, 진한 핑크가 있어요. 그래서 진한 핑크는 거의 빨간색에 가까울 정도로 진하게 나오는데, 베이비 핑크 같은 경우도 색이 굉장히 이뻐서 고객님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품종인데, 사실 베이비 핑크는 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흰색, 보라색, 베이비 핑크, 진한 핑크 이렇게 있으니까 고객님들의 취향에 맞게 골라서 심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아스타 같은 경우는 정말 노지 활동이 잘 되는 가을의 국화로도 유명해서, 가을 분위기를 느끼는 국화를 보고 싶다 하시면 국화꽃을 심으셔도 괜찮지만 아스타도 한번 고려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스타 4가지 색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품종은 향등골풀이 되겠습니다. 향등골풀은 개화 시기가 9월 말부터 11월까지 피어서 설이 내릴 때까지 피는 꽃이고, 지금 품종은 3가지가 있어요. 무늬 향등골풀입니다. 이 무늬 자체가 관상 가치가 충분히 있어서 꽃이 없어도 무늬로만으로도 충분히 관상 가치가 있는 향등골풀이고, 꽃도 9월 말 10월 정도면 개화가 돼서 설이 내릴 때까지 볼 수 있는 꽃입니다. 그리고 이 풀은 전통적인 향등골풀이죠. 향등골풀인데 꽃 색깔은 분홍색입니다. 분홍색이고, 이 꽃은 향등골풀 중에서 꽃 색깔이 흰색인 향등골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꽃이 피는 향등골풀이죠. 향등골풀 같은 경우는
정말 꽃 보기 힘든 시기, 설이 내릴 때까지 볼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개화 시기가 굉장히 늦은 꽃이에요. 아마 야생화 중에서 개화 시기가 가장 늦지 않을까 싶은데, 그래서 가장 늦게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야생화가 되겠습니다. 무늬 향등골풀, 일반 향등골풀, 흰색 향등골풀, 세 종류의 향등골풀이 있습니다. 이상 향등골풀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구절초입니다. 구절초는 정말 가을의 대표적인 국화 중에 하나라서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국화예요. 그리고 구절초 같은 경우는 월동이 되는 국화라서 일반 관엽 국화와는 약간 차별성이 있는데, 이 야생 국화들 중에서 꽃 색깔이 정말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준비한 건 노랑 구절초라고 해서 노란색이 꽃이 피는 구절초예요. 그래서 아직은 이제 꽃대를 이렇게 물고 있는데 고객님들 정원에 가면 꽃이 피겠죠. 그 다음에 이 꽃은 객국입니다. 객국 또한 꽃이 늦게 피기로 유명한 꽃이다 보니 지금 이렇게 꽃대들이 막 잡히고 있어요. 꽃대들이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꽃대들이 잡히고 있죠. 그래서 조만간에 꽃이 필 그런 꽃이고, 그 다음에 빨간 구절초. 빨간 구절초는 구절초 중에서도 꽃이 가장 늦게 펴요. 그래서 빨간 구절초 같은 경우는 정말 꽃 보기 힘들다라고 하신 분들도 많은데, 꽃이 피면 너무 이쁘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빨간 구절초고, 이 구절초는 오렌지 구절초입니다. 노란 구절초와도 색감이 약간 다르면서 오렌지색의 구절초가 피기 때문에 정말 아름다운 꽃이에요. 그래서 네 가지 색깔의 구절초들을 기억해 주시고, 이 구절초들이 정말 정원에서 풍성한 아름다움을 뽐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구절초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앤딜리스 썸머 블룸스타입니다. 가을에 왜 여름꽃인 수국을 소개하냐고 하시는 분들도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이 블룸스타 같은 경우는 앤딜리스 썸머 3 중에서도 색감이라든가 이런 게 가장 화려하면서 가장 인기가 좋은 품종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 땅에 심어서 활착을 잘 해놓으면 내년에 꽃을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사실은 블룸스타 앤딜리스 썸머들 같은 경우는 꽃대가 오래 형성이 될 거거든요. 이게 하이브리드 수국이라고 해서 전년지 당년지에서 같이 꽃이 개화하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 전년지에서 꽃대가 형성되면 이 부분에서 12월 정도 되면 꽃대가 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기후에서 이 꽃대들이 동해를 입을 거예요. 그럼 동해를 입으면 꽃을 못 보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앤딜리스 썸머 특징이 전년지 당년지에서 같이 꽃이 핀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동해가 입으면 이 가지가 멀쩡하면, 가지가 살아있으면 전지를 해줘요. 3월 말에 전지를 해주면 이 부분에서 이렇게 지금 가지들이 맹화가 이렇게 나오고 있죠. 이 맹화가 나오고 있는 가지에서 꽃이 필 가능성들이 굉장히 많은 꽃이고, 또 바닥에서 뿌리에서 신초들이 올라옵니다. 신초들이 올라와서 꽃을 볼 수 있어서 꽃을 못 보는 마이크로필라 깻잎 수국들과는 다르게 항상 꽃을 볼 수 있는 수국이라서 굉장히 사랑받는 수국이고, 색감도 굉장히 화려해서 고객님들의 정원에 심었을 때 굉장히 좋은 색감을 낼 수 있어요. 그리고 흙 토양에 따라서 꽃의 색깔도 바뀝니다. 산성일 때는 푸른색 계열을 띠고, 알칼리성일 때는 붉은색 계열을 띠니까 붉은색 계열을 원한다 하시면 알칼리성 토양을 심으시고, 블룸스타 고유의 보라색 계열을 원하신다 하면 산성 토양에 심으시면 블룸스타의 맛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는 그런 수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의 정원에서 여름 수국을 원하신다면 앤딜리스 썸머 블룸스타 한번 식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품종은 큰 꽁에빌은 오톤파이어입니다. 큰 꽁에빌은 오톤파이어는 개화 시기가 8월부터 10월인데 사실은 이제 약간 늦게 피기도 해요. 늦게 피어서 정말 설이 내릴 때까지도 볼 수 있는 꽃이기도 한데, 이 큰 꽁에빌의 특징은 양지 바른 곳에서, 건조한 곳에서,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척박한 땅에 잘 자란다라는 건 암석 정원이라든가 이런 데서도 연출하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심어 주시면 정말 나름대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식물이고 매력적인 식물입니다. 그리고 키는 한 40에서 50cm 정도 크는 식물이니까 정원에 식재하실 때 너무 앞쪽에 식재하려고 하지 마시고 약간 뒤쪽으로 가시면 더욱더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서 끈꽁의 비름을 심어 놓고 가을 정원에서 가을을 느껴보시길 바라고, 이 품종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하면은 전국에서 어디서나 내한성이 강해서 월동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꽃이 없는 가을에 꽃을 피워서 설이 내릴 때까지 꽃을 볼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장점이고, 늦은 봄에도 매력이 없을 것 같지만 이 나무 수영 자체가 이뻐요. 이 수영만으로도 충분히 관상 가치가 있는 그런 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끈꽁의 비름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홍진의 고사리입니다. 홍진의 고사리 같은 경우는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요. 가을이면 빨갛게 물이 들고 봄에 새순이 나올 때도 빨간색으로 나와요. 그래서 봄에도 가을 단풍 같은 느낌을 볼 수 있어서 화려한 빛감 때문에 사랑받는 품종인데, 이 홍진의 고사리 같은 경우는 실내에서도 키울 수가 있어요. 2021년도에 국립 세종수목원에서 실내 환경에 적합한 식물로 이렇게 선정이 되어서 실내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는 식물이고, 실내 환경에서도 잘 자랄 수 있다는 것은 음지를 좋아한다는 거겠죠. 그래서 정원에 식재했을 때는 음지에 심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음지에 심어서 배수가 잘 되는 곳에 심어 주시면 굉장히 아름답게 피어나서 색감이 더욱더 화려한 빨간색의 나뭇잎을 볼 수가 있어서 고객님들의 정원에 심어 놓으면 적격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홍진의 고사리 같은 경우는 월동 온도가 영하 23도 정도 돼요. 그래서 전국 웬만한 지역에서는 월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정원에서 심으시면 좋을 것 같고, 나무 밑이 허전하다 했을 때 홍진의 고사리를 심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브루넬라 알렉산더라는 품종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처럼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품종 중에 하나인데, 이걸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작은데도 굉장히 잎이 크죠. 이 잎이 이렇게 크고 잎 색깔도 굉장히 이뻐요. 잎 색깔도 이뻐서 정말 고객님들의 정원에서 은청색을 보고 싶다, 아니면 나름대로 신선한 어떤 무엇인가를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브루넬라 알렉산더를 한번 고려해 보시고, 이 브루넬라 알렉산더의 장점이 있어요. 잎이 크다 보니까 그늘을 많이 만들어줘요. 그늘을 많이 만들어줘서 광발화성인 잡초들을 나지 않게끔 그늘을 만들어 버려서 잡초를 굉장히 개체수를 줄일 수 있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잡초 때문에 고민하신다면 한번 심어 보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4월에서 6월 사이에서 꽃도 펴요. 꽃이 피는데 보라색 꽃이 피죠. 굉장히 청아한 보라색 꽃이 피는데 그 꽃도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식재 위치는 음지 식물이기 때문에 반음지 중에서도 약간 더 강한 음지에 식재해 주실 때 더욱더 아름다운 브루넬라 알렉산더였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무늬 맹문동입니다. 맹문동의 일종이죠. 맹문동의 일종인데 이렇게 잎에 보면 무늬가 있어요. 무늬가 있어서 더욱더 맹문동보다는 화려한 느낌을 자랑하고, 정원에 심어놨을 경우에 마치 난처럼도 보여서 이게 난이 아닌가 착각할 정도로 이쁜 무늬 맹문동입니다. 그리고 꽃도 이렇게 보라색의 꽃이 이렇게 펴서 고객님들의 정원에서 굉장히 빛을 발하는 식물이기도 하고, 이 포트에, 비닐포트에 들어있지만 식재하는 데는 아무 이상이 없고요. 월동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기 때문에 월동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이 무늬 맹문동 같은 경우는 약간 산성의 토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소나무 아래라든가 그런데 잘 어울리는 그런 식물입니다. 그리고 음지에서도 잘 자라기 때문에 고객님들의 정원에 심어졌을 때 음지여서 뭐 잘 크지 않을까 걱정하지 마시고, 나무 밑이나 아니면 담장 밑에 그런 곳에 심으셔도 잘 적응하는 식물이니까 무늬 맹문동 기억하시고, 한번 심으실 때 한 그루만, 한 포기만 심는 것보다는 두 포기에서 세 포기를 같이 나란히 심어주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해주세요. 무늬 맹문동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식물은 맹문동입니다. 맹문동은 나무 밑에 식재하는 것으로 굉장히 유명하죠. 특히 소나무 아래 어떤 식물을 심을까 걱정하신다면,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소나무 아래 땅을 산성 토양으로 만들어요. 산성 토양을 만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앤들리스 썸머라든가 이런 무늬 맹문동, 맹문동 이런 종류들을 심어주시면 좋은데, 이 맹문동을 심었을 때는 좋은 점이 사계절 이런 푸르름을 감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에도 추워도 반상록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식재를 하시면 겨울에 흰 밭에서도 푸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재 위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 그늘 아래이고, 너무 뒤쪽으로 식재하시면 또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키가 작기 때문에 앞쪽에 식재해 주시는 게 좋고, 나무 전체를 덮고 싶다, 잡초 때문에 잡초가 보기 싫어서 전체를 덮고 싶다고 해도 식재하셔서 잡초 억제용으로 심으셔도 괜찮은 식물입니다. 고객님들의 정원에서 이렇게 많이 심어놔도 질리지 않는 식물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이 105구 트레이, 109 트레이로 파니까 판매를 해요. 그래서 많이 심으셨을 때 오히려 훨씬 더 이뻐 보이는 맹문동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가을 단풍과 가을 야생화들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단풍과 야생화들을 통해서 고객님들의 정원이 훨씬 풍성해졌으면 좋겠고, 이렇게 환절기로 변하는 기후에 고객님들 건강 유의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시면서 정원 가꾸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왕가든이었습니다.